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 첫 영상인데요. 대한민국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큰 집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광화문에서는 뭐 300만 더 큰 집회가 있었지만 오늘 그 세이브 코리아의 집회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18로 정신무장한 이 민주당이 그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걸어온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1만 명 목표로 지금 반대 집회를 펼쳐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세이브 코리아가 이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싸움을 걸겠다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계몽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광주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거죠. 광주가 깨어나야 스스로 깨고 나와야지만 되는데 이 광주라는 지역 자체가 그 민주당 그 좌파 진영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깨트려 보겠다라고 지금 광주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금남로 일대에서 개최된다라고 합니다. 이 세이브 코리아 전환길 그라운드시의 이 광주 집회가 두려운 나머지 광주시장은 뭐 반대를 하겠다, 불허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쓰레기장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적으로 반감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국민을 보지 않는 거죠. 진짜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광주 시민들조차도 쓰레기로 대접한다라는 것에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10,000명 집결을 목표로 이 광주 비상행동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맞불 작전을 놓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싸움으로 걸어오는 것도 좀 거북스럽지만 사실 이 모든 판에 가장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요, 이 광주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들 어떤 성명도 내지 않고 어떤 움직임도 없다라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이 이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죠.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에서 말 한마디 없이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한심한데요. 그들에게 보내는 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어섰죠?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들이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기각되시고 돌아오시면요, 이 불순의 세력 일거의 척결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보수 정당의 창당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촉구하는 세이브 코리아의 이 오늘 광주 집회는 사실 1,000명을 신고를 했는데요. 최근 10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폭발을 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 전세 버스가 동났습니다. 그 전세 버스가 다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광주행 기차표도 예매가 끝났습니다. 이거를 또 말씀드려야 되네요. 제 친척분 중에 이제 친구분들이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광주 출신인데 오랫동안 뭐 부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터를 닦고 사시는 분들이 고향 찾는 겸 우리도 한번 세이브 코리아에 참석하자라고 하셔서 그 꽃놀이 가듯 이 엄동설안의 꽃놀이 가듯 이 전세버스에 함께 타신다라고 합니다. 정말 박수를 안 해칠 수 없는데요. 왜 세이브 코리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지금 당장 석방하라, 이 힘이 터지냐면요,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국민 저항권이 폭발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 평화적인 집회에 싸움을 걸자, 우리는 질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광주 비상행동
이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맞불 작전을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뜨거운 함성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이 세이브 코리아에서 이 전환길 강사는요, 본인을 다 놨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나서서 나 온몸을 불사르겠다 까지도 각오를 다진 상황에서 이런 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함께 단상 위에 올라야 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아닐까? 사실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헌재에,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런 공작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싸워야 지금 뭔가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판이 어떤 판이 될까? 이기는 편, 우리 편. 야, 내각제 요거 조금 개헌해가지고 돌리면 나도 앞으로 좀 벽에 똥칠 할 때까지 권력을 좀 잡겠는데, 이런 거 대가리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기각된 후에 돌아오시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우리 국민과 함께 반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신자들을 버리고요, 신당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자들이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김상욱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죠? 국민의힘에 남아서 보수를 개혁하겠다라고 하죠.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빨대 꽂고 깃발 꽂고 온쪽 좌쪽에서 온 사람들, 진짜 어디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하고 흐리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사고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정통 보수 우파가 지금 강력히 필요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장으로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한다면 미국의 공화당처럼 100년의 역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저는 창당을 해야 된다라고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배신자들 때문에 개혁이 좌절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건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의 2년 반, 그러니까 3년 차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민주당처럼 미친 짓 같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민주당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푸시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저는 결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의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분명히 팩트 체크 차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게 필요했고, 국회에 보내는 비상계엄군보다 선관위에 보내는 계엄군이 더 많았던 것도 그 이유다. 전 세계가 중국발 부정선거의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도부 보십시오. 부정선거는 없었다. 음모론이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당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 이지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과는 절대 결코 네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재편을 위해서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함께 갈 사람들을 이제 쏟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이번 상황을 지켜본 결과 국민들도 정말 소름 끼칠 만큼 깨우쳤다라고 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자유라는 것이 사라지겠구나. 공산화 되겠구나. 이 북한과 중국 아가리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자, 이렇게 잡아 당긴 게 윤석열 대통령이구나.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정한 우파를 대변하는 당이 필요합니다. 우파 정당으로서 그 정통성을 찾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기회주의자 쏟아내고 배신자들 쏟아내고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들고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왜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그 23명의 의원을 정리하는 것이 선택적 필수가 됐다라는 것이죠. 내부에 존재하는 배신자들이 여전히 압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힘을 보고 힘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다시 들어와서 국민의힘과 함께 한다고 해도 지지하는 척하지만 언제든지 뒤에서는 내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민도 국민의힘에 존재하고 있고요. 김무성도 국민의힘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들의 세력들이 이준석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재섭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시도 때도 없이 뭔가 정책을 뭐 이야기한다, 포럼을 한다라고 하면 김종인이 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유우파 세력을 이끌고 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아니 돼 올시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수 정당 창당은 저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적 정체성 확립이 완벽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중도파리 하다가 국민들에게 중요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놓쳤다라는 것이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항상 원했던 것, 아니 이거는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게 범국민 캠페인입니다. 국민들이 이 보수의 가치, 우파의 가치, 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단 민주당을 찍고 보는 그런 분위기, 2030들에게 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우파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 에 대해서 다시 캠페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 당을 창당을 하면서 이 보수의 가치를 지닌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이 국민들과 함께 가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오락가락하는 배신자들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기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될 배신자 3명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가 필요하죠. 신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신자들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단순히 정치 세력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정통의 가치, 이거를 국민과 함께 이념을 확립시키고, 그리고 더 이상 반국가 세력에 농락당하지 않는 그런 정신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3명 기억하십시다.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이 있습니다. 한동훈 아직 국민의힘에 존재하고 있죠.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법치를 지키는 동반자로 평가가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진영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로 나설 때부터 사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었죠. 그런데 필요할 때만 윤석열 대통령 발의하고 그 다음에는 거리를 두면서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개혁을 주도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내 갈등을 키웠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이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뭐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라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동훈이 이준석과 손을 잡겠다라면서 김종인을 등에 업었다라는 겁니다. 다 뭐 폐잔병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무서운 게요. 그런 폐잔병들이 국민의힘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지금 당을 이게 언제 나갈까, 언제 돈이 되나, 언제 내가 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이러스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준석.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정책에 비협조적이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황상무 이야기, 호주 대사 이종섭 이야기, 거기에 항상 먼저 문구를 탁 던집니다. 런종섭의 이야기. 그리고 최상병 사건 때 박종훈 대령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좌쪽의 세력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항상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열을 조정하는 행보를 지속해왔죠. 나가서도 지금 개혁신당에서 처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탄가스 정치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준석을 보면요. 본인이 핵심이다, 뭐
정치의 뭐 끝판대장으로 달리겠다라기보다는 대가리 안테나 꽂고 지령을 받고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폭발시키고 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에이전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약화를 시키는데 주력해 왔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의 내용을 극대화시킨 장본인이죠.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전 국민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되는 인물이죠. 장경태랑도 술친구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책사 신지호가요, 이준석과 손을 잡겠다라고 했으니까 더더욱 한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한준석 둘이서 신당을 다시 창당을 하면 되는 거지 이들과 함께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승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유승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보수 진영의 배신 그리고 괴멸을 낳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아직도 보수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좌파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죠.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도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의 약화를 시키는 역할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주로 CBS 이런 곳에 나가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배신자들이 떠나고 자유우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는 신당 창당이 사실 저는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신자들을 그대로 둔 채로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당 창당은 단순한 선택이다라기보다는 보수 진영의 다시 강력한 정체성을 확고하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을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인 수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처음에는 뭐 좌파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 우린 좌파야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해 왔지만 정책 결정자 위치에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그 자리에 쓰면요, 보수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우파가 아니 될 수 없죠. 왜? 내 나라가 발전을 해야, 내 국민들이 잘 살아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겨줄 나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야 내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이 리더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의 무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 책임의 무게, 거기에 자유를 지키겠다. 35번을 이야기하셨죠. 취임식 날 자유라는 단어를요. 그 자유라는 게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눈 뜨고 콧구멍으로 그냥 쉽게 자유를 느꼈지만요, 정말 자유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한 윤석열 대통령, 진정한 자유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요, 이 신당 창당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